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집값이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지 경쟁력이 낮은 지방광역시, 추가 지정된 곳과 중소도시, 파주 등이 거래량이 뚝 끊긴 채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폭을 점점 키워가던 서울도 지방발 풍선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다시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 어디든지 집값이 적게 올랐고 저평가 상태인 곳들은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높고 많이 오른 곳들은 대폭락 영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뜨겁던 전국 집값이 차갑게 식어가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규제지역 벌써 집값 망한다. 자,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떨어진 겁니까? 10억 올라가는데 제발 좀 한술밥에 배부르지 말라고요. 자, 정부 믿고 월세살이한 김광규, 장미여관에 육중하는 그때 집 사가지고 뭐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얘는 완전 알거지 되어버렸고, 재석이 형 집값 좀 잡아줘요. 자, 정말 눈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뛰었으면 시상식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2021년 이후 기간별 부동산 전망.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단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떨어진다, 모든 집값이 망한다, 왜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뭐 지방으로 따지면 2, 3억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 4억?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억 미만, 5억, 7억, 6억, 7억 이런 것들은 잡아도 돼요. 아파트 말입니다. 아파트 대부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무작정 뭐 몇 년 기다려라, 폭락할 거니까 하지도 마라, 이게 아니라고요. 소형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것들은 또 이제서 뛰고 있잖아. 물론 많이 뛰면 잡지 말고. 자, 잊지 마세요. 저는 중도론자입니다.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좀 심각한 상황은 벌어질 거예요. 자, 부동산 매수 시점 3가지로 구분할게요. 2021년 이후 기간별 부동산 전망, 지금 그리고 겨울, 올 겨울 매입해야 할 아파트. 올 겨울은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딩동댕. 맞아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 특히 수도권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지방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에 찬물 탁 때려버렸잖아요. 자, 규제가 탁 먹혔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방에서 이제 좀 일부 좀 유망 지역들은 또 뛸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꺾일 겁니다. 마이너스까지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국 겨울 폭등,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거주자들은 빨리 매입하세요. 비싼 거 말고 좀 싼 것들 중심으로. 서울, 굳이 꼭 금액을 따지면 서울 7억, 경기 5억, 지방 4억 미만이라고 제가 아예 못을 박아놓잖아요. 자, 중저가, 저평가, 중소형, 구축 이런 것들 중심이 좋겠죠. 더 싸니까. 물론 이것도 많이 뛰었으면 하지 마시고. 자, 고가 아파트 영끌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영끌해요? 그렇게 많이 뛰는 아파트를. 자, 그 다음에 2021년 조정장에 매입한다. 이제 내년에 아마 상반기 좀 겨울은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봄부터 좀 이제 좀 조정하거나 상승폭이 줄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겠죠. 보궐선거 결과 아마 폭등 후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에 따라서 괜히 집값 못 잡아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했구나 하면 집값을 강력하게 잡을 거예요. 서울 12억, 경기 8억, 지방 6억 이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급매로 쏟아지고 있으면 실거주 중심으로 잡아도 된다 이거예요. 수도권, 지방, 조정지역은 아마 하락할 건데 많이 떨어졌으면 매입해도 되고, 그냥 뭐 5억 올랐다가 1억 떨어지면 그냥 잡지 마세요. 지방은 당장은 안 빠질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아마 많이 빠질 거예요. 고가, 자, 버티는 아파트 영끌 금지. 특히 고가, 가격이 비싸면서 많이 뛰었으면서도 버티고 있어. 조금밖에 안 빠졌어. 이런 것들은 매수하지 말라고요. 2022년, 2025년. 그렇다면 이제 내후년부터 한 3, 4년까지는 제 생각인데 떨어질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대선, 뭐 지자체 선거도 있고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7년째 역사상 최장 상승인데 아마 하락할 때가 됐어요.
특히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방의 비싼 아파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제가 노래 부르죠. 지역별 대세 하락, 바닥장의 매입. 그런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싼 것들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노래 불렀어요. 자,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무슨 뭐 겨울에 잡네, 내년에 잡네, 폭락하면 잡네, 그 말이라고 합니까? 자, 갭 투자, 빚 투자 이거 하지 마세요. 너무 빚을 갖다 잔뜩 해가지고 폭락장에는 갈아타기 하시라고요. 이제 폭락장에는 이런 거 잡아도 된다고요. 폭락장에는 이해하셨습니까? 많이 추락하니까. 근데 이제 2022년에서 2025년이니까 이건 가봐야 알고 우선 여러분들한테 급한 것은 올 겨울 그 다음에 내년이겠죠. 그래서 전망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전국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승과 지금 현재 추락지역 한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판세가. 자, 부동산 규제 지적 지형 조정지역 집값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락한다는 말은 마이너스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마이너스고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파주 거래 실종 5천만 원부터 하락해서 아예 1억짜리 내놔도 팔리질 않고 있어요. 여기 쫄망했어요. 그 표현이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포 파주 얼마나 안 좋으면 입지가 얼마나 안 좋으면 막판에 조정지역을 묶겠어요. 그런 곳을 갖다가 집값이 더블까지 갔는데 그거 왜 잡아요? 그런 걸. 제 말 맞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 조정지역을 막판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블로 갔는데 다른 곳보다 비싼데 왜 잡아 그걸. 자, 그 다음에 창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창원 용지 아이파크 8천만 원 하라. 얘가 지금 대표 주거타운인데 아마 지금 거래도 없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계속 추락할 거예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부산 강서에 명지두산 9천만 원 하락. 이제 시작이죠 뭐. 얘들 몇 억씩 뛰었잖아요 지금. 대구 달서 송현주공 수천만 원 하락. 자, 광주 울산 등 집값 하락 시작. 여기서 가만히 보면 부산의 메인 지역인 해수동은 별로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대구도 수성구는 별로 안 빠졌네. 즉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지방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거나 오히려 다 규제 지역이면 걔가 오히려 뛰어요. 그렇다고 뭐 고가 아파트 잡으라는 건 아닌데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제사 규제 지역, 입지도 안 좋은데 규제 지역 묶인 곳들은 쫄망한다고요. 자, 이제 풍선 효과로 지금 뛰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 탕정, 비주정지역 1억 원 상승, 충청권에서 이번에 주정지역 안 됐던 주로 시단위들이 좀 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강원 제주 및 전라도 지방 중소도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왜? 주변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아무래도 조그마한 도시들은 별로 묶이지 않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결국 여기도 안심하면 안 돼요. 규제 맞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규제 맞으면 난리 나는 거니까 잡지 마세요. 물론 무주택자면 싸면 잡으세요. 춘천이나 원주 이런 곳들 모두 규제했다. 모두 규제하게 되면 지역 입지가 좋은 곳, 그 지역별로 입지가 우위인 곳들은 올라가요. 거꾸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대부분은 떨어지고 또 수도권 역풍선 효과, 즉 이제 지방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수도권으로 올라왔잖아. 그죠? 근데 지방의 어떤 비싼 아파트에 비해서 수도권 이 아파트가 싸 보여. 서울이 싸 보여. 그러면 서울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 풍선 효과 아직 비주정 지역하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 지역이 더 뛸 수가 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부동산 규제 전국화 이유, 이게 참 눈물겨운 일이에요. 집값 떨어뜨리려고 규제를 했다라는 생각을 100% 못 가져요. 아직도 정부를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즉 집값 잡을 의지는 없는데 자꾸 지방마저 이게 집값을 대출받고 잡다 보니까 부채가 지금 터질 정도로 막 늘어나는 거야. 이거 잡으려고 지금 이번에 전국을 규제화했다 이 말이에요. 참 슬픈 현실이죠. 무주택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자, 보자고요. 이미 많이 오른 뒷북대책 이거 보면 알아요. 정말로 가계 부채를 안 잡고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진작 때렸을 거예요. 이미 많이 오른 뒷북대책. 전국 단위의 가계부채를 제어하려고 잡았다. 제어, 막으려고.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으려고.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소비가 죽어버려요. 소비가. 내가 빚이 많은데 뭘 사겠어요. 그걸 막으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금융폭탄, 금융위기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막으려고. 이게 크다.
그런데 이건 뭐 아주 뭐 속내는 모르니까 두 번째 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저는 원해요. 두 번째를. 근데 과거의 패턴상으로는 아직은 못 믿어. 자, 먼저 부동산을 잡기 위한 조치, 집값 잡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화를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는 잡을 의지는 없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때렸다. 자, 잡을 의지가 있다. 수도권 집값 폭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선거 앞두고 집값 안정화. 어찌됐거나 선거 이기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지방 상승, 수도권 풍선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이 올라가면서 지금 강남도 올라가고 서울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아버렸다. 네 번째, 코로나 통화량, 코로나로 인한 돈이 너무 넘쳐나. 이게 가계, 즉 집 사는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집값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규제를 확대시켰다. 자, 어느 것이 됐던 또는 이게 두 가지가 됐던 아무튼 집값을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거품 폭등 경보 발령됐어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한 것도 부족해서 집값 거품도 폭등을 해버렸어요.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하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6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 GDP 합친 것보다 많아. 가계부채가. 그 다음에 증가율도 1위입니다. 1위. 가구당 8,256만 원. 30대는 1억이 넘어간다고 했죠. 대출 안 받은 사람 합치면요 연끌 보통 2, 3억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능력 악화 시에 실물 경제, 금융 불안, 아까 실물 경제, 소비라든가 이런 게 타격받는다고 했죠.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고 집값 거품 위험 인자가 누군 줄 아세요? 30대가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돈 많지 않아요. 소득이 많지, 소득이. 연끌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아주 지금 심각하죠.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항상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기가 낮은 1분위, 2분위 이런 사람들이 확대되면서 터지는 거야.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증가율은 1.7%밖에 안 됐는데 빚 증가율은 소득의 2.3배나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하죠. 한국 가계부채 경보 발령 이미 경고가 아니라 경보. 자, 지금 소리가 유 들리는 거예요. 한국은행 집값 상승 속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코로나 문제, 가계부채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채무 상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악화되고 결국 금융 불안 위기로 터진다. 이거 한국은행이 한 말이에요. 서로 한국은행과 정부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할 것 같아. 국제결제은행 BIS도 민간부채 주의해서 이제 경고 단계로 우리나라를 아예 경고 단계로 찍어버렸어요. 이게 오히려 IMF라든가 OECD보다 더 중요해요. 결제은행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협회 IMF는 한국 부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제도란 이런 걸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OECD 유동성 컨트롤의 자산, 실물, 금융 비대칭. 즉, 자, 자산은 자꾸 불어나고 있어. 돈 찍어내니까. 그런데 실물 경제는 최악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이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는 말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허름한 골목을 쳐다보고 있네요. 부동산 비판하는 오래 사셔서 벼락거지란 말 들어봤죠. 벼락부자는 있어도 벼락거지는 처음 들어봤죠. 집값이 갑자기 치솟으니까 그 바람에 거지가 되어버렸어 내가. 어느 날 눈 뜨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거지 됐어. 이게 바로 무주택을 일컫는 말이에요. 두 번째, 공황 매수. 불안해서 집을 무리하게 잡는 것. 영어로 패닉 바잉이라고 해요. 공황. 저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영끌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진망. 이생에서는 이쪽 세상에서는 이미 집 사기는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생에서 집 한 칸 마련하기 글렀다. 자, 렌트 푸어. 집이 뭔 말이냐. 전세가까지도 치솟아서 임대 생활도 어려워서 자, 그 렌트도 하우스푸어 형태가 되어버린 거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내로남불. 많이 들었던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에요. 자, 이 같은 말이 아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시타비.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 증가, 생활소득 자영업자 급감. 여러분들 자기 자산을 불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불로소득, 뭐 금융소득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자, 이 근로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보통 이 근로소득을 얼마나 벌겠어요? 뭐 이렇게 손해보다 이번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 지금 쏠려버린 거야. 자, 지금 언론은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어요. 자, 뭐 동학 개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식하고 부동산 이렇게.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이건 근로소득이잖아요. 지금 계속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이죠. 지금 근로소득, 뭐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수입은 별 볼 일 없는데 불로소득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이게 아주 나라 망조입니다. 망조. 물론 코로나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집값을 진작 좀 잡았어야죠. 자, 그 다음에 전국이 부동산 투기 불장이었다. 지방 고가 아파트 투기 위험하다. 뭔 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매수자 여기 끝자락 보세요. 2020년 전국 올라왔네요. 자, 매도 우위는 내려왔어요. 뭔 말이냐? 즉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밑에 단편적으로. 자,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상승 중이죠. 이게 바로 지방 때리기 직전이에요. 전국적으로 진작 때렸어야 하는데 아무튼 전국 조정적 때리기 직전.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에요. 이제 이게 전국이니까. 물론 수도권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도권은. 근데 지방은 좀 내려올지 않을까. 지방도 지방 나름입니다. 아까 안 올라갔던 것들은 뛸 수 있어요. 갭매부기로. 그래서 제가 싼 것들은 잡으라고 이 말이에요. 무주택으로 살지 마시고. 자, 서울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직도 싼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통계는 조심해라. 여기 보면 KB시세는 11.59 올라간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한국감정원 2.72. 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한국 집값 상승률 올해 56개국 중에 39위다. 자, 여기 터키가 1위고 우리나라 여기 39위네요. 56개국. 거의 꼴찌네. 2.9로. 그렇나요 정말? 아니, 올해 2.9% 올랐는데 이렇게 좀 날릴까요 집으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근데 공교롭게 여기 보세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니에요. 나이트 프랭크 자료인데 이게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본따간 거예요. 2.9, 2.72 비슷하잖아요. 11.59로 친다고 보세요. KB시세. 거의 여기 아닙니까? 꼭지. 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 조그만한 나라들 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요? 뭐 터키하고 견줄만 하겠네요.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 통계를 제시해가지고 우리나라 집값 안 뛴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요 더 크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오른쪽 보세요. 자, 한국 유동성 증가율 10개국 중 9위지만 집값 상승은 1위라고 아예 찍혀 있네. 주요 도시 국가에서도 서울 1위라고 아예 나와 있어요. 왜 이게 맞나? 이게 맞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체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좀 잘 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시면 KB 부동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이게 빨간색일수록 진한색일수록 매매가가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자, 2020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누가 많이 뛰었냐? 이게 파주, 고양 일산시, 김포, 일산이 많이 뛰고 있죠. 의정부, 그동안에 못 갔던 곳들, 서울 노원 성북, 그 다음에 광주 용인 수지, 성남 수정, 수원 팔달. 여기 지방들이 특히 이제 빨갛죠. 여기 포항 북구, 포항 남구. 자, 그다음에 울산 남구, 울산 뭐 중구, 울산 다네요. 부산 기장구, 부산 해운대. 부산 기장구는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이번에 수동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부산 수성. 이처럼 지금 빨간색 어떻습니까? 불장이죠. 불장. 하얀 게 정상이에요. 하얀 게 뛰지도 않고 파란 것이면 떨어진 건데 하얀 것이 고압인 거야. 자, 전세도 전체적으로 빨간 게 많죠. 압도적으로. 이거 지금 땅짓구에서 따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비주정지역 또 풍선 효과. 자, 충남, 아산, 탕정면. 여기 보세요. 매물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집값은 이렇게 가고 있죠.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물이 급감. 즉 천안 때리니까 여기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올해 집값 상승률 상위 1위가 세종, 그 다음에 2위가 경기 수원시 영통, 부산 해운대, 서울 노원구, 경기 김포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울산 남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정말 많이 뛴 곳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집값 오름세 전국 돌고 돌아 다시 서울로 또 들썩이는 강남.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남 3구가 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강남 3구 이미 뛰고 있는데 저기 보세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게 뛰어버리면 또 서울 뛸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는 난리 날 거예요. 더 뛸 거예요. 못 뛰었기 때문에. 그럼 또 지방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남은 무조건 집값 잡아야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압구정 현대, 신현대 제가 압구정 계속 좋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어요. 한보미도. 여기 보시면 서울 20평대도 10억이고 전세난이 만든 미친 집값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강남 4구 보세요. 11월 23일 0.2밖에 안 됐는데 0.02밖에 14일날 0.06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강남이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진짜 대책 안 나와요. 답이. 올 겨울은 올라갈 거라고 제가 예측은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고가 아파트는 잡지 말라 했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강남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 폭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1년 빠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졌고, 물론 91년에 이제 일본도 빠졌을 때 같이 빠졌고, 그럼 여기 보세요. 2013이 이렇게 떨어졌고, 물론 올라간 폭이 더 크니까 우상향 하는 건데 하락도 생각보다 크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만큼은 떨어지겠네요. 정답 아니나요? 이거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말 믿지 마시라고요. 모두 다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어요? 모두 다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말처럼 기쁨도 슬픔도 결국 지나가고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다시 또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한탄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돌아올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유료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또 한 번의 기회 잡도록 도와드립니다.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